아, 됐다. 이제 시작되네요. 나도 녹화하고 있어요. 자,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만 잘 알면 딱히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이거죠. 플러스 대전체 있으면은, 자, 갖다 대면 검전기에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도 여기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돼서 똑같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전기를 항상 대전을 시켜줘야 돼요. 이 대전을 시킬 때는 플러스 대전체로 대전시킬 때랑 마이너스 대전체로 대전시킬 때랑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손가락을 대면, 자, 손가락입니다. 뭐 꼭 포탑같이 생겼네. 자, 손가락이에요. 아우, 힘드네. 네, 손입니다. 자, 손가락을 갖다 대면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 대전체 갖다 댔을 때는, 자, 이쪽에서 마이너스 전하들이 뿅 들어와요. 전자들이. 마이너스 전하들이 들어오니까 여기 밑에 얘는 어떻게 되죠? 이 손가락 치우고 그 다음에 대전체 치우면은 얘가 전하를 잃고 축 늘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이너스 전하들이 골고루 퍼져서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항상 대전체 갖다 댄 거랑 검전기 대전되는 거랑은 서로 반대부호예요. 자, 그 점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녀석한테 플러스 대전체하고 마이너스 대전체하고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밑에 있던 마이너스 전하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으니까 딸려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나면은 축 처져요. 밑에 쪽이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플러스 대전체 말고, 자,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검전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전하들이 밀리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밑에 마이너스 전하가 늘어나죠. 그래서 아까보다 더 크게 벌어진다. 뭐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그려보면서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기가 직접 그려봐야 돼요. 그려보면서 설명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플러스 대전체 갖고 하는 학습지에 나와 있는 과정 있죠? 이것만 완벽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나면 마이너스 대전체로 대전시키고 나서는 정반대니까, 한쪽만 기억하면은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 넘어갈게요. 자, 다음. 렌츠의 법칙은 참 중요한 법칙이에요. 정말로. 자, 렌츠의 법칙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최대한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예를 들어서 코일로 들어오는 자기 선속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코일에 들어오는 뭐 예를 들어서 윗방향으로 들어온 얘가 늘어난다. 그러면 얘를 방해해주고 싶으면은 코일에는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코일에 윗방향으로 되는 게 줄어든다. 그러면은
줄어드는 걸 막고 싶으니까 이쪽으로 같이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일의 밑방향으로 더해진다. 그러면은 또 밑방향으로 늘어나는 거 막고 싶으니까 얘는 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방향으로 가는 게 줄어든다. 그러면은 얘는 줄어드는 거 이제 또 막고 싶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무조건 방해. 얘가 이제 이 자기선속, 지금 주황색으로 그린 이 자기선속이 변하는 걸 무조건 어떻게든 간에 변하는 거 자체를 갖다가 이제 효과를 줄이는 거예요. 늘어나면 반대쪽으로 해서 상쇄시키려고 그러고, 줄어들면은 같은 방향으로 돼서 늘리려고 그러고. 네, 그런 아이가 코일입니다. 뭐 이거는 다 알겠죠? 이건 이해했어요? You got it?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여러 가지 형태들로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습지에 있었던 문제처럼. 자, 어떤 문제가 아이고, 이거 괜히 줬네. 왜 줬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습지에 이 문제 있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방향을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내가 그때도 참 그림을 입체적으로 못 그려서 애먹었었는데. 자, 자기선속이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릴까요? 뭐 똑같이 그려보죠. 자, 얘는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쪽에서 보면은 그냥 요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 돼 있는 거고 이 각도가 세타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지금 세타가 이런 45도일 때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도가 지금 작은데, 자, 이렇게 돌아가면은 들어오는 자기선속이 늘어나죠. 들어오는 자기선속, 그러니까 잠깐만요. 보충 그림을.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아이고, 색깔을 이쪽으로 해서 지금, 자, 이 코일에 이렇게 들어온 애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색깔을 다시 아까처럼 똑같이 할게요. 들어오는 애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는 애가 늘어나는 건 뭐 한다고요? 싫어해요. 방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이 코일에 의한 자기장은 이쪽으로 생겨야 돼요. 자, 그런데 이쪽 방향이면은 사실 요렇게 하고 뭐 사인 코사인 해서 이쪽 방향으로 되는 걸 셈해도 문제 없겠죠? 자, 그래서 위쪽 방향이니까 손은 모양으로 그리면은, 아이고 힘들다. 여러분 나에게 힘을 주세요. 아이고 손가락 왜 이리 많아. 아, 이게 맞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자, 뭐 대충 이렇게 됩니까? 지우개가 필요하겠네. 자, 손 모양이 뭐 대충, 근데 좀 이상한데? 뭐 아무튼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맞나? 반대쪽으로 그려야겠다. 미안해요. 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세상에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엄지손가락 위치가 여기가 아니군요. 따봉! 예, 됐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되니까 이렇게 도는 거죠. 이 방향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면 있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걸 여기서 보는 거니까 얘가 도는 방향이 요 손이랑 똑같이 요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해주자면, 여기, 코일이, 지금 직사각형 도선이, 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돌아가면은 이 코일로 들어오는 자기력선이 많아져요. 즉, 자기선속이 커져요. 파이가. 얘가 커진단 말이에요. 얘가 커지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줄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겨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이쪽으로 향하면은 요렇게 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얘가 세타가 180도 넘어갈 때 그때 좀 고민하는 것 같던데, 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세타가 180도를 지날 때 한번 해봅시다. 자, 요렇게 되는 게 세타가 180도죠. 맞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세타가 180도인데 180도보다 더 아래쪽으로 이제 더 내려가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80도에서는 이 코일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180도를 지나면서는 코일에 들어오는 게 생기죠.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얘는 늘어나는 거 싫다고 했죠. 그러니까 코일에서는 이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만들어준다는 거는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이쪽으로 되니까 요렇게 도는 거죠. 자, 근데 겹쳐서 그리면 안 되겠다. 자, 요렇게 돌아가잖아요. 180도 전에는. 180도 전에는 이 코일을 지나는 자기선속이 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죠. 요렇게 돌아가니까 면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선속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방향으로 줄어드니까 이 방향으로 늘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길 때도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까지 돌아가는 거죠. 그래도 방향은 이쪽이죠. 이거나 다를 게 없죠. 좀 색깔을 달리해서 그려줄게요. 얘가 더 돌아가면 이렇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이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요 주황색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린 거나 파란색으로 그리고 보라색으로 그린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도는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니은이었죠. 유도전류 방향이 바뀐다? 아니에요. 이 문제가 수능에 나왔었는데, 올해 수능에 나왔었는데 되게 많이 틀렸어요. 난 많이 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렌치 법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면은 많이 틀릴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없나 보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렌츠 법칙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자면은, 또 이제 문제에서 다루는 경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자, 또 재밌는 얘기들이 또 이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요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긴, 지금 다 자는 거 아니죠, 설마?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다 살아있죠?
반응이 없어. 죽었나봐. 저기요? 님들? 살아있어요? 네, 뭐, 대답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을 테니.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형태의 자기장이 균일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여기 녹색 전류 도선이,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이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들어가면은요, 뭐, 이렇게 파란 도선처럼 되겠죠, 좀 있으면은? 아까는 X가 하나도 없었는데, X가 3개가 됐네요? 늘었어요. 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얘를요, 여기, 이 방향에서 보는 거예요, 눕혀서. 이 방향에서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돼 있고, 주황색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겠죠? 조금 더 맞게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옆에서 보면은. 맞아요? 뭐, 네, 맞겠죠, 아마도. 이거 이해했어요, 이 그림? 지금 여기 이거를 딱 바로 옆에서 본 거예요, 이 도선을. 그러니까 좀 입체적으로 그리면은, 얘가 조금 이동한 거예요. 요만큼. 그랬을 때, 자기 선속이,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와, 개입체적이다. 그죠? 마치 이거는 예, 정글북을 뛰어넘는 그런 퀄리티의 3D. 네, 아주 멋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겠죠, 이제? 자, 지금 파란색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면을. 그걸 옆에서 본 거예요. 딱 옆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 들어간 게 어떻게 됐어요? 아래쪽이 이 파란색, 그러니까 녹색이었는데 얘가 이동한 걸 파란색으로 그렸죠? 이 네모 사각 도선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뭐라고 써야 되지? 도선에 사각 도선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늘었죠? 타임렉이 얼마 되는지 감이 안 오니? 자, 얘가 늘어나니까, 아래쪽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주고 싶겠어요? 이 코일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사각도선에서는. 사각도선에서는 아래쪽으로 늘어나는 거 방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어디로 도는 거죠? 자, 얘는 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봉 해보면 이렇게 돌죠. 좀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돌겠죠. 자,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X로 돼 있는 이 자기장 지대를 이제 통과할 때를 얘기를 해봅시다. 아, 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얘기하죠. 뭐 다들 언젠간 보겠죠? 이거를 유튜브에서 시험 치기 전에는. 자, 이 사각 도선이 균일한 자기장 지대의 안쪽에 있을 때, 자, 얘가요 이렇게 완전히 안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는데, 아이고, 조금 더 왼쪽으로. 자, 이동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 자기선 속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어요. 그니깐 여기에 이 자기장 안에 완전히 속해 있을 때는 유도전류가 안 생겨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져나갈 때를 살펴봅시다. 빠져나갈 때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여기 너무 겹쳐 그리면은 보기 힘들려나? 자, 이번에는 이제 빠져나갈 때예요. 자, 빠져나갈 때. 그러면은 여기 보라색으로 그리고 노란색으로 그리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그려보면은 지금 이 사각도선에는 아래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죠? 더해지나요? 아니면 빼지나요? 줄어드나요? 아니면 늘어나나요? 이렇게 연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되면 여러분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왜 반응이 없어? 채팅창에. 와우, 바위맨. 바위맨 뭐야? 왜 나 바로 나가? 자, 아래쪽으로 어떻게 되죠? 늘어요, 줄어요? 효경이만 살아있나요? 선예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 건지. 뭐 나중에 자고 있어도 언젠간 보겠죠, 뭐. 자,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얘는 줄이기 싫겠죠. 줄이기 싫으니까 이쪽으로 유도전류가 생겨요. 아니,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면은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도록 전류가 이렇게 돌아야겠죠. 그래야지 아래 방향으로 생기잖아요. 네, 줄어요. 주는 걸 막아주고 싶어서 밑으로 같이 생기는 거예요. 주는 걸 막아주려고 밑으로 같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마이크랑 발전기는요, 학습지에 나와 있는데, 아까 발전기는, 이게 발전기예요. 요거. 이게 발전기고요. 마이크는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크가 이렇게 이제 뭐 소리가 들리면은 얘가 울리는 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붙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코일이 이렇게 붙어 있고 얘가 코일입니다. 얘는 소리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판이 있어요. 이 판은 울림판이에요. 진동하는 판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마이크 이제 안쪽에 보면은 자석이 있어요. 뭐 어느 쪽이 N극인지는 딱히 상관없는데 여기를 N, 여기를 S라고 할게요. 자, 자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석이 있으니까 여기 소리가 들리면은 이 진동판이요 위로 아래로 떨려요. 그러면은 코일도 위로 아래로 떨리겠죠. 그러면 코일이 위로 아래로 떨리니까 자, 아래쪽으로 됐을 때는 자석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 때는 멀어지죠. 자, 자석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자기선속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V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자,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게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얘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고 크기도 계속 바뀌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코일에 연결되어 있는 도선을 따라서 전기 신호가 기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 신호를 해석해서 기계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그거를 소리로 밖으로 또 내보내요. 증폭시켜서. 그게 마이크의 원리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선속과 자기장의 크기. 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 학습지에도 그림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면적이 있다고 칩시다. 자, 요런 면적, 이게 면적이 S예요. 자, 면적 S인 요런 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자기력선이 지나갈 거예요. 와, 또 입체적이네요. 그렇죠. 바이맨 자꾸 왜 들어오지? 누구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제 그 자기장은 내가 단위 면적분의 자기선속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자기선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였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 패러데이 법칙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자기장이 일정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계속 넓이 변화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뭐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는요, 뭐 일단 요걸 보면은 북쪽이 이쪽이니까 원래 아무 전류도 없을 때는 자석이 이 나침반이라는 애가 요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얘가 P에서는 이쪽으로 그리고 Q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왜냐? 자, 여기 Q 지점에서 얘가 요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Q 지점에서는 A랑 B에 의한 자기장이 0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보자. 종이에 수직하게 전류 흐르는 자, 뭐 여기 이거를 IA 이걸 IB라고 했을 때 자, 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정확한 식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거리분의 전류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자, 거리분의 전류에 비례를 하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은 3D분의 이렇게 합시다. 3D분의 IA 그리고 B에 의한 요 직선도선 B에 의한 자기장은 D분의 IB. 자,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여기 Q 지점에 생기는 자기장 두 개를 셈을 해본 거예요. 자, 근데 얘 둘이 크기가 어때야 되죠? BA나 BB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D분의 IA는 D분의 I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IB는 3I 아니지. 그래서 IA는 3IB다. A에 흐르는 전류가 B에 흐르는 전류의 3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네 둘이는 전류 방향이 반대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에 만약에 Q에 자기장 생기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이 B에 흐르는 전류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러면은 여기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면은 요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 Q가 있는 지점에서는
이거의 접선 방향인 이쪽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A가 만약에 뚫고 나오는 방향이다. 그럼 뚫고 나오는 방향이면은 여기 Q 지점에서 Q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뭐 원을 그리면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A에 의한 자기장은 Q에서 이 방향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돼야 돼요. 서로.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예요. A와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반대다. 이거는 이제 엄지손가락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을 해보면은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연지가 아래쪽이다. 자,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알고 싶으면 이제 요 P 지점을 살펴봐야겠죠. 자,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일 때는 그때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왜냐면 이쪽이 북쪽이니까.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P는 이 방향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자, 돌아가 있으면은 이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지금 생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 자기력선이 요 방향으로 생겨 있는 게 지금 원래 북쪽으로 돼 있는 지구 자기장이랑 그리고 이 A랑 B에 의한 자기장이랑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P 지점이에요. 지금 하는 게 여기 P 지점. P 지점에서의 A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P 지점에서의 B에 의한 자기장 요걸 두 개 더한 게 요 파란색이에요.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P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P 지점에서는 지금 북쪽으로 돼 있는 이 지구 자기장이랑 A랑 B에 의한 자기장이랑 둘이 합성해서 이렇게 빨간색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가 훨씬 더 전류가 세게 흘러요. 그러니까 A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겠죠, 여기서는. 자, A에 의한 영향이 여기서 더 크니까 이 방향이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되겠죠. 운 좋게 맞췄네요. 지금 때려 맞췄는데. 자, 그러니까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P와 B 사이에는 자, 이 사이에는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존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쪽에서는 지금 아니다. 미안해요. 이거 설명 살짝 잘못했다. 자, 여기 P 지점에서는 B에 의한 자기장이 요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P에서는 B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이에요. 그리고 A에 의한 자기장은 똑같이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도 이쪽이에요. 방향이 같으니까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무조건 A에 의한 전류 방향은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연직 위쪽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되고요. 자, P와 B 사이에는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둘이 계속 같은 방향이에요. 요 사이에서는. 지금 P 지점에서 둘이 같은 방향이니까 아무리 B에 가깝게 다가가더라도 같은 방향일 거예요. 계속.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오늘따라 다들 힘든가 보네요. 어떤 게 다른 방향일 경우에요?
다른 방향의 경우에는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생기냐고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럴 땐 당연히 생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물어본 게 잠깐만 이 부분을 좀 지우고, 자, 지금 물어본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자, A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돌고 B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돈다면은, 자, 이렇게 된다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딘가에선 분명히 둘이 크게 같아져서 상쇄되는 지점이 생길 거예요. P하고 B 사이에서는 어딘가에서는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같은 방향이니까 생길 리가 없다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요 문제 수업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넘어갔는데, 네, 다들 혹시나 이 문제 안 풀어봤으면, 특히 유튜브로 듣는 친구들은, 안 풀어본 사람들은 꼭 풀고 나서 들으세요. 풀고 나서. 지금 직접 듣는 친구들은 그냥 들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아크일관의 자석을 고정해서 저울로 무게를 측정했다. 상자성체 혹은 반자성체인 물체 A와 B를, 즉 A랑 B는 상자성체거나 혹은 반자성체란 얘기예요. 각각 자석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위치시켜서 무게를 측정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자, 일단 봅시다, 이거. 자, 자석 아무것도 안 올려놨을 때, 물체가 없음일 때 1N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아크릴관이랑 자석의 무게만 따졌을 때 1N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A를 위에다가 갖다 대니까, 자, A를 누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사람 팔이 좀 꺾였어요. 자, 팔이 너무 기네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A라는 물체를. 그런데 밑에 자석이 있어요. 아크릴관이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밑에 저울도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더 무겁게 측정됐어요. 무겁게 측정됐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여기, 이 자석에, 그리고 아크릴 통에, 아래쪽으로 분명히 중력이 작용하죠. 그치만, 중력뿐만 아니라, A를 갖다 댔을 때, 무게가 늘었다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A에 의한 힘이란 얘기죠. 근데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밀어내는 거는 무슨 자성체죠? 밀어낸다는 거는 잘 안 보인댔죠, 이거? 자, 밀어낸다는 거는 반자성체란 얘기예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끌어당기죠. 상자성체예요. 그래서 밀어내면은 반자성체, 끌어당기면 상자성체니까 이렇게 가벼워지고 무거워지는 거죠. 자,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보다 작다. 네, A가 0.001 늘었고요. B는 0.002 줄었네요. 그러니까 B가 2배 세죠. 네, A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더 작아요. 맞아요. 그리고 A는 반자성 물질이다. 네, 밀어냈으니까 반자성 물질이죠. 자, B는 자석에 가까운 면이 N극으로 자기화된다. 자, 상자성체는 자석이 이쪽이 N극이죠. 자, 자석이 주는 자기장 방향이랑 나란하게 자기화된다고 했었어요. 즉, 자석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생길 건데, 요 방향이랑 나란하게 된다는 거는 이게 A가 아니라 B인데. 잠깐만요. 어구. 자, 자석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된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자, 여기 B면은, 그러면은, 자, 여기가 무슨 극? 자, 지금 자기력선이 들어오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가 S극. 그리고 이쪽에서 나가니까 이쪽이 N극이 될 거예요. 즉, 자석에 가까운 면이 N극으로 자기화되는 게 아니라 S극으로 자기화돼요. 디귿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이거 아까 누가 물어봤었지? 효경이가 물어봤었죠? 자, 효경이한테 문제 풀어주는 걸 할게요. 다들 요 문제들 중에서는 참고가 좀 될 만한 문제들이 있나? 네, 뭐 참고가 될 만한 문제는 확실히 있네요. 접촉했을 경우 어디? 무슨 접속했을 경우 어떤 거요? 얘는 마찰 전기가 아니에요. 정전기가 아니에요. 대전된 물체가 아니에요. 얜 자석이에요. 해결됐어요? 이거 풀게요. 하하하. 예. 뭐 괜찮아요. 헷갈릴 수 있지. 예, 전기랑 자기는 네. 그쵸? 자, 33번부터 해봅시다. 자, A는 정지해 있고요. B는 자, 읽어보니까 두 전하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인데 B는 질량이 m으로 똑같고요. A는 정지해 있고 B는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A, B에 대한 설명 있는 대로 고르면 자, A는 정지, B는 일정한 속도. 즉 A나 B나 둘 다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 썼던 개념들이 역학에서 썼던 개념들이 계속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더 뒤쪽에 배운 거라서. 자, A, B 둘 다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즉 이 경우에는 중력과 속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중력이 있겠죠. 자, m만큼의 질량이니까 중력은 아래쪽으로 mg만큼 작용할 거고 얘가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은 전기력은 위로 작용해야겠죠. 자, 근데 전기력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A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QA, B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Q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QA 그리고 전기장 세기를 E라고 하면은 QAE가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QBE가 될 거예요. 근데 둘 다 힘의 평형을 이룰 거고 둘 다 질량이 같으니까 A랑 B의 전하량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네, 이건 맞는 보기예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있어야죠. 이게 없으면은 그냥 밑으로 가속 운동할 텐데.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마지막으로 기억 보면은 A, B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다. 자, 지금 둘 다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은 같은 방향으로 생겨야 되죠. 힘이 같은 방향으로 생겼다는 거는 두 개 전하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효경이 나와라. 응답하라. 자나봐요. 아, 살아있다. 예. 거기, 이거 이해됐어요, 이제? 해결됐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요체는 힘의 평형을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느냐, 전기력 F는 QE라는 걸 알 수 있느냐, 뭐, 그거를 따지는 거죠. 됐어요? 네,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요것도 이제 F는 QE 문제인데, 이제 이건 역학이랑 섞여있죠, 문제가. 자, 우리가 알기로, 일은 운동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K, 그냥 이렇게 썼죠? K라고. 난 사실 저렇게 쓰는 게 더 편한데. 자, W는 K, 델타 K, 뭐 이런 걸 배웠죠? 자, 그러면은 2를 먼저 계산해 봐야겠어요.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어요. 자, 근데 힘이 여기에서 이제 문제부터 읽어봐야죠. 여러분 문제 모를 테니까. 자, 전하량 Q, 질량 M인 입자를 그린 것 같이 균일한 전기장 E 속에 가만히 놓았다. 이 입자가 출발 위치로부터 전기장의 방향으로 D만큼 떨어진 지점을 지나는 순간 속력 V를 요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얘가 전기장이 E고
전하량이 Q인데 이 전기장 하에서 힘을 받으면서 D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F는 QE 그리고 이동거리는 D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QED예요. 이거 사실 뭔가 증명됐을 때 쓰는 그런 말인데. 자, 아무튼 QE 곱하기 D예요. 근데 얘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랑 똑같아요. 즉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자, 근데 V를 주어진 문자로 쓰랬으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끝. 자, 그 다음 요거는 내가 일부러 설명을 자세하게 안 했었던 부분인데 교과서로 수업할 때 자,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자세하게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등가 원리예요. 자, 등가 원리에 따르면은 로켓에 타고 있는 사람이 지면에 있는 이런 로켓에 있느냐, 그리고 아니면은 우주 공간을 이렇게 가속도 g만큼으로 올라가는, 이동하고 있는 이런 우주선에 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가 원리는 구분 불가라는 뜻이에요. 두 현상을, 두 개의 운동을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비관성계 안에 있는 사람이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구분 불가하다는 거는 관찰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 불가는 관찰 결과가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원판 안이랑 원판 밖에서는 이제 관찰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원판 안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시계 1은 정지해 있고요. 시계 2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원판 안에, 그러니까 여기 원판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기에 시계 1은 자기랑 같이 있으니까 정지고, 시계 2는 이렇게 계속 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자기가 도는 걸 모를 테니까 그냥 옆으로 계속 이동만 한다, 내 주변을 빙빙빙 이동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판 안에서는 시계 1은 정지하고 시계 2는 운동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다뤘듯이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 팽창이 일어나죠. 즉 시계 2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더 느리게 가요. 자, 원판 안에서 본 게 이거예요. 그리고 원판 밖에서 보면요, 미안해요. 지금 원판 안이 아니라 원판 밖 쪽을 설명했는데, 다시 할게요. 이거 헷갈리겠다.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방금 건 리셋하세요. 자, 다시 원판 밖에서 볼 거예요. 안부터 다시 하죠. 자, 원판 안에서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자기 시선도 원판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가죠. 빙. 그러니까 같이 있는 시계는 물론 정져 있을 거고, 원판도 자기 시야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자기 시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할 테니까 원판에선 둘 다 정져 있는 걸 봐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치만은 원판 밖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시계 1은 중심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죠. 그렇지만 시계 2는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상대성 이론 효과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따라서, 글자가 왜 이러냐.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얘가 시간이 더 느리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원판 안에 사람이 서 있을 때는 두 시계 다 정지해 있는 걸로 보지만 시계 2에 원심력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관성력이에요. 근데
시계 원판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등가 원리 때문에 구분이 불가능해야 되니까 원판 안에서 봐도 시간이 시계에 의해서 느리게 가야 돼요. 즉 관성력이 있으면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철수 말은 맞고요. 그 다음에 원판 안에서 볼 때 관성력에 의해 시계 2시간은 시계 1시간보다 느리게 가. 네, 등가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거. 원판 밖에서 보면은 특수상대성 이론 때문에 시계 2시간이 느리게 가요. 근데 등가 원리에서 관찰 결과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 안에 이제 시계랑 같이 돌고 있는 원판 안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시계 1, 2 둘 다 정지해 있지만 시계 2가 관성력을 받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관성력이랑 등가 원리는 관성력이랑 아까 로켓 쏠 때 중력이랑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도 시간은 천천히 흘러야 돼 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시계 가리키는 시간은 언제나 똑같아야 되고 관성력에 의해서 시계 2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야 되고 그리고 등가 원리 때문에 이제 관성력이랑 중력이 같으니까 구분 불가능하니까 시간은 중력에 의해서도 천천히 흘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때 이제 요 민수 말만 가르쳐 줬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됐나요, 이제? 이해? 이해 됐나요? 아우, 손가락 아프다. 이걸로 수업하면 여러분 표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참 알기가 힘들어요. 이해된 건지 안 된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등가 원리에 따라서 구분이 안 돼요. 뭐가 구분이 안 되냐? 빈 페이지가 없네. 자, 뭐가 구분이 안 되냐? 로켓을 이렇게 쏘아 올려갖고 얘가 위로 가속도 G로 이동하고 있을 때랑 로켓이 그냥 지구 위에서 가만히 중력 mg만큼을 받고 있을 때랑 자, 이 두 상황에서 이 안에 타고 있는 관찰자는 이 가속도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관성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얘는 중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등가 원리 때문에 관성력이랑 중력이랑 구분 못해요.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로켓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시계로 다시 돌아와서 자, 원판 밖은 알겠어요? 이 원판 밖에 서 있는 요 사람. 이 사람이 보면은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움직이고 있죠. 돌고 있으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시계가 이제 돌고 있으니까 얘는 정지해 있고 얘는 돌고 있으니까 이제 특수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얘는 시간이 느리게 가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여기는 이제 그 특수상대성 이게 혹시나 잘 모르겠으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다시 봐야 돼요. 얘가 운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냐면은 얘가 고유시간을 가지죠? 시계 2가 고유시간이라면은 이 밖에 있는 이 다른 시계가 t0 감마만큼 시간이 커지죠. 이런 거 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그 시계 1보다 더 느리게 가요. 자, 그런데 원판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시계 1, 시계 2 둘 다 정지해 있는데 그런데 시계 2가 원심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등가 원리에 따르면은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관찰 결과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봤을 때도 시계 2가 시간이 더 느리게 가야 돼요. 근데 시계 2는 관성력을 받고 있죠? 원심력이라는.
그러므로 식의 2는 관성력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간다 라고 안에 있는 원판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관성력에 의해서 이제 시간이 느리게 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력이랑 관성력 구분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계의 얘기는 관성력이랑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랑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중력은 아예 별개예요. 중력은 요 관성력이랑 중력이랑 구분 못한다. 여기에서 이제 관성력이랑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중력이랑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도 관련이 있겠네. 왜냐하면 관성력이랑 중력은 구분 못하니까. 뭐 그런 논리입니다. 내가 생각에는 이 논리가 딱히 그렇게 막 깔끔하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 자체는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요. 자, 됐죠? 넘어갑니다. 자, 요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귀여운 친구가 들어왔네요. 표정이. 자, 봅시다. 이 문제는 일단, 여기, 이 음전화가 x 이꼴 2d인 곳에 놓였을 때, 자, 이 그림은 보면 알겠죠? P는 D에 고정되어 있고요. Q는 4D에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음전화가, 여기에 이제 음전화가 들어왔을 때요. 그때 이 음전화가 받는 전기력이 0이에요. 즉, P가 음전화에 주는 힘이랑 Q가 음전화에 주는 힘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방향은 반대고요. 그러니까 음전화는 요게 P에 의한 전기력이고, 이게 Q에 의한 전기력이고, 그리고 이게 P에 의한 전기력인데, 요 둘이는 서로 어떻다? 똑같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여기 이거를 QP, 이거를 QQ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FP하고 FQ가 같아야 되는데,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D제곱분의 K QP 곱하기 음전화가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를 Q라고 합시다. Q 얘랑,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거리가 2D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4D 제곱분의 K QQ 곱하기 음전화. 자, 이게 두 개가 똑같으니까 뭐 이런 애들은 다 날라가죠. 이거 4는 날리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애들은 다 날아가고요. 이런 애들은 음전화는 그래서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다 날리고 나면은 Q는 4QP. 그러니까 P에 있는 전하량의 4배죠. Q가 P의 4배이다. 네, 그래서 니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P와 Q는 같은 종류의 전하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음전하가 왔는데 둘이 힘 방향이 서로 반대해야 되죠. 그래야지 받는 힘이 전기력이 0이 되니까. 그러므로 둘은 같은 전하예요. 무슨 전하겠어요? 네, 플러스 전하입니다. 둘 다. 단계되니까요, 마이너스 전하를. 그래서 D금 맞고요. P와 Q는 같은 종류의 전하이다. 네, 맞아요. 어우, 손가락 아파. 자, 효경이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 문제는 접지 문제죠? 자, 접지에서는 중요한 게 이런 도체구끼리 접지할 때는
가진 걸 똑같이 나눠요.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A라는 친구는 빚이 있어요. 빚덩어리예요. 아이고, 빚이 아니라 빚덩어리예요. 만약에 뭐 이 문제 말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예로 설명을 해봐야지. 자, 이 친구는 빚이 많아요. 빚이 4개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저축이 2개 있어요. 빚이 4개 있고요. 그럼 둘이 만났어요. 둘이 이제 딱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착해요, 되게 서로. 그래갖고 이 친구 빚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자, 둘이 이제 빚이랑 저축이랑 합치면은 그러면은 빚 2가 되죠. 근데 이 둘이 이제 만나면은 빚 2개를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2개를 공평하게 나누니까 접지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얼마나 사이 좋은 친구들인지. 자, 좀 다른 또 예를 또 들어볼게요. 숫자를 또 바꿔서. 이번에는 빚 나누는 얘기 말고 좀 좋은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저축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도 저축이 2개 있어요. 저축이 4개고 얘는 저축이 2개예요. 근데 둘이 만나보니까 저축이 6개죠. 6개죠, 6개. 그러면은 이 친구는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만나면은 나눠주는 거예요. 저축이 그래서 3개씩이 되죠. 네, 이런 사이 좋은 친구예요. 자, 이렇게 된답니다. 이해하기 쉽죠? 나도 방금 떠올린 설명 방식인데. 자, 아무튼 간에 여기 가가 이제 B가 이제 보면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라 돼 있어요. 대전된 금속구 A를 접촉시킨대요. 자, 마이너스 대전돼 있으니까 B랑 접촉하면은 둘이 A가 빚을 6개나 지고 있었는데 B가 만나면은 야, 좀 나눠줘 해서 3개씩 지는 거예요. A랑 B가 둘 다. 자, 그러니까 이제 B는 음전화로 대전된다? 맞아요. 다에서 A와 B 전하량은 동일하다. 네, 맞아요. 똑같이 나눠가서요. A에 대전된 전하량은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뭐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잠깐. 미안해요. 이거 지금 너무 대충 생각했어. 자, A에 대전된 전하량은 여기 다에서는 빚이 3개고 이 가에서는 빚이 6개죠. 그러니까 전하량이 가가 더 크죠. 네, 맞습니다. 네, 답은 5번이에요. 실수할 뻔. 자, 이게 근데 지금 여러분이 물리 1이라서 그렇지 사실 동일한 도체구죠. 이게 동일한 도체고.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게 전기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걔는 이 빚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혹은 저축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개념인데, 만약에 두 금속의 크기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도 가진 걸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좀 다르게 가져요.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전압 개념을 알면은 그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자, 뭐 단순하게 설명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용량이란 개념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얘는 뭐냐면은 물이 요만큼 있을 때하고 물이 이만큼 있을 때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의 양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나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0도씨예요. 얘는 0도씨고요. 그러면은 이 물이랑 둘이 만나면은 딱 절반씩 나눠 갔나요, 온도를?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면은 얘 50도씨 되고 얘 50도씨 되고 뭐 그래요? 자, 얘 둘이 물이에요. 안 되죠, 이렇게 절대. 얘가 훨씬 더 온도가 훅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뭐 거의 한 1도씨쯤 될 거고 얘도 겨우 이제 1도씨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요. 우리가 지금 항상
대정된 도체구 이 두 개의 금속구가 크기가 똑같아서 이런 걸 셈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예,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 도체구 접지할 때 이렇게 되는 거는 동일한 도체구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동일한 도체구일 때만 돼요.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어떡하지? 끝났어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손 아파.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일찍 못 들어온 친구들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걸 보세요. 여러분 시험 내가 지금 문제 내고 있는데 이제 한 3문제 남았거든요. 내고 보니까 저번보다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3문제 남은 거는 좀 쉽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 계산은 없으니까 그래도 좀 편할 텐데, 계산 없어도 좀 힘들어하는 건 알아요. 그래서 남은 문제들은 좀 가능하면 쉽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 이제 좀 많이 힘든 것 같으면은 조정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특히 렌치 법칙 잘 기억하세요. 저번하고 비슷하게 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네? 시험이요? 학교로 와야죠. 힘들다. 큼지막 아이디 가진 분은 우리 학교 친구가 아닌가 봐요. 아마도. 유튜브 채널 홍보는 해야겠다. 자, 저희 유튜브는 유튜브에서 오준석 치고 검색 버튼을 딱 누르면은 맨 위에 제 채널이 뜹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와서 많이 보고 구독도 해주세요. 딱히 광고가 달려 있어서 제가 수익을 버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수익 벌면 큰일 나요. 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석이요? 한자 얘기 물어보시는 거죠? 한자는 뭐더라? 클석자예요, 클석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하. 왜 여기가 근데 채널이 알려진 거지? 구독,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딱히 그게 없어요. 이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람으로 하는 거지. 김지혜 선생님? 누구시지? 누구세요? 그분은? 전 모르는 분인데?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오래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4번, 5번, 6번, 많이 눌러주세요. 상대성 이론은, 재밌죠? 내가 유튜브에 그거 영상 올려놨나? 설명을? 잠깐만요. 찾아봐야지. 왜 일본어야, 이거. 유튜브. 이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네. 세상에. 보자. 제가 상대성 이론을 설명은 안 해놨네요. 근데 문제 푼 건 있어요. 문제 푼 건 있으니까 유튜브에 오준석 치면 맨 위에 채널 나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맞으려나? 네, 지금도 그러네요. 마지막 활동 1주 전 동영상 56개, 구독 196명.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지금 하는 건 고등학교 물리 1 과정입니다. 이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고등학교의 물리 1 과정이고요. 물리는 참 재밌는 과목이에요. 많이 열심히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도 똥망이라서 힘들긴 하겠지만, 네, 전과요?
아무튼, 어, 그래요? 대학원생이세요? 반갑습니다. 아, 물리학과. 전 물리교육과라서요.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아무튼, 저야 봐주시면은, 네, 감사하죠. 2년 휴학하셨구나. 3년은 휴학하신 거예요, 설마? 아, 그죠. 물리학과는 그래도 이래저래 쓰일 구석이 많긴 한데, 참, 우리나라가 자연과학을 별로 잘 취급해주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 석사 하고 계시면, 그냥 해외로 뜨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아, 네, 감사합니다, 금지막님. 예, 해외로 나가세요. 양자 컴퓨팅 좋죠. 예, 오늘 끝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빅 PD까지는 관심 없어요, 저는. 아무튼, 어, 양자 컴퓨팅이면은 정말 저도 관심 많은 분야인데, 내용 이론적으로는 모르지만요.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그게 되면은 참, 지금 0101로만 되는 거 이상으로 훨씬 좋을 텐데, 게임도 훨씬 재밌게 할 수 있을 테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들, 네, 늦게나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언제든, 얼마든지요. 스케치북님. 예, 일반인도 얼마든지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근데 설명 버벅버벅 할 때도 있으니까, 좀, 네, 그럴 때는 좀 기다려주시고 양해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토요일 한 9시에서 10시쯤에 해요. 그러니까, 뭐, 다음 팟 또 구독 같은 거 있죠? 제가 방송 켜면은 메시지 날라오고 뭐 그런 거? 아무튼 간에. 네. 그러면 아무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잘 부탁드릴게요.